장동혁 대표가요, 오늘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서 계속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다 이렇게 언급한 가운데 한동훈 의원은 부산에 머물면서 장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승리한 것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한 승리같이 보였지만 그리고 이재명 정권 그리고 장동혁 당권파 정면 승부에서 표를 주셨던 것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보여준 그 민심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한동훈 의원은 부산 지역에 머물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 라디오 자갈치 아즈메라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여기 인터뷰를 했는데 복당에서 보수 정치를 정상화시키겠다. 장동혁 당권파가 막아보려 하겠지만 장강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다. 요새 이런 취지의 말들을 참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장강의 흐름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아무리 뭐 징계를 하고 어쩌고 하겠다 해도 못 막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이번 6.3 선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민심이 이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많은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그래도 이 보수 정당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보수 정당의 이제 차기 대권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의원을 일단 살려줬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야기는 결국 보수 세력이 이게 진보와 보수라는 게 양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네. 그동안 너무 한쪽 날개만 하다 보니까 정치로 굉장히 왜곡된 일이 많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는 균형을 잡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이번 민심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수가 다시 윤석열 어떤 이 탄핵이나 계엄 이걸로부터 좀 벗어나서 뭔가 그 건강한 견제 세력으로서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지상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명령은 뭐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결국 이제 시간의 어떤 차이지 네. 그런 거대한 민심의 흐름들은 아마 거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느낀 바가 클 겁니다. 그러면 2028년도 4월 달에 있을 총선에서는 당연히 이제 다수 의석을 차지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국회의원들이 누구와 함께하고 어떤 노선으로 가야 될지 아마 마음속에 느낀 바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현실적으로 이번에 재선거 이제 이 참여권 문제 이걸 통해서 좀 기존의 어떤 좀 세력들이 좀 결집한 측면들이 있고 이런 문제가 또 해결되지 않고 지금 지연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간적으로 좀 걸리겠지만 그러나 거대한 흐름은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아마 한동훈 의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본인의 어떤 복당 문제가 빨리 매듭이 지어져야 보수 재건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당분간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하는 얘기 중에 보면 앞으로 떳떳하게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뭐 당에 복당을 해서 당을 접수하는 과정, 소위 말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싶은 거고 그 대세론을 이거는 시간 문제다. 그리고 대세론이다. 이러면서 분위기를 갖다가 점점 확산시켜 나아가려고 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원내대표 때 선거 때 과거에는 한동훈 의원과 입장을 같이 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적었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많이 늘었어. 아마 다음 달에 여론조사하면 더 늘 거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점점 이것이 대세론으로 가고 있고 장동혁 리더십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세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그래야지만이 당이 개혁되는 거고 보수가 다시 재건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계속 명분을 갖다가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현실적으로 지금 소위 말해서 숫자가 쌓이면 의원들의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반감이 쌓이면 그럼 자동으로 장동혁 지도부가 와야 되냐. 지금 못 쫓아내고 있잖아요. 네. 좀 그런 측면에서 대세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또 시간 문제라고 하는 게 과연 정말 시간 문제일 수 있을까? 내년 2월까지 장동혁 지도 체제를 갖다가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어쨌든 장동혁 대표를 밀어낼 힘이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과연 밀어낼 힘이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아직은 대세론이라고 보기에는 그 힘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한동훈 의원 복당은 어쨌든 당내 문제니까 굴러가게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투자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총수들을 불러서 호남 반도체 투자를 압박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미르재단과 뭐가 다르냐 이런 비유를 썼습니다. 구주환 부장님. 네.
박근혜 정부 때 저게 한창 문제가 돼가지고 수사까지 했었던 사안인데 한동훈 의원은 이게 같은 선상에 있다 이런 주장을 펴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의 논리, 기업은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이른바 정치 논리, 득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그 빌미를 좀 제공한 측면이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 SK 최태원 회장을 만나고 이재용 회장을 만난 이후에 지금 반도체 공장이 호남에 지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기업의 어떤 자본의 논리가 우선해야 되는데 이 정치 논리로 지금 반도체가 호남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점을 지금 한동훈 의원이 과거 이 박근혜 정부 때 미르 K 스포츠 재단을 예로 들면서 정치 논리로 만약에 기업을 움직이게 된다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정부 여당에서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정부는 뒷받침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행보를 보면